이 태아상해죄 얘기도 지금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뉴스 페이지를 보다가 어떤 뉴스 하나를 봤지. 그지. 그래서 임산부 배 발로 차도 태아상해죄 아니야. 이유는? 하는 제목이 딱 있길래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그냥 바로 호다닥 들어가 봤지. 그랬더니 낙태 존치론자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 낙태는 살인이다. 태아도 생명이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처음부터 태아를 생명으로 보고 있지 않았어. 자, 그래서 오늘 얘기해볼 주제 낙태죄랑 태아 상해죄를 얘기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사실 낙태죄가 지금은 폐지가 된 상태잖아. 해지가 됐다기보다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고 얼마 안 남았는데 올해 12월 31일자로 이제 효력을 상실하게 되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치. 지금 낙태죄에 대해서 이제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번 국회가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12월 14일자 지금 국회 상황을 보면은 이제 한쪽에서는 뭐 필리버스터 하겠다 그러고, 뭐 한쪽에서는 그거 안 된다 그러고 난리가 났기 때문에 관심 바뀐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은 어떻습니까? 개판입니다. 네. 뭐 그거 말고 더 좋은 말이 없어요. 그냥 개판입니까? 개판입니다. 네. 요즘 뭐 하여간에 지금 낙태죄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효력 자체는 없는 법이긴 합니다. 지금 그리고 근데 내가 궁금한 거는 이렇게 헌법 불합치가 난 그런 법 같은 경우에 지금 국회에서 어떻게든 이번 올해가 끝나기 전에 새로운 법을 만들었어야 되는 거잖아. 법이 안 만들어질 것 같거든. 그래서 만약에 법이 만들어지지 않을 경우에 그 이후에 낙태를 하게 되면 처벌이 없어지는 거잖아, 아예. 처벌할 조항 자체가 없는 거지. 법 조항 자체가. 내가 낙태 관련된 최근에 책을 읽었는데 이게 그거야. 불편할 준비라는 책인데 은유 작가님 그때 다가오는 말들. 그래. 다가오는 말들 쓰셨던 은유 작가님하고 삼성을 살다 이은희 변호사님하고 다양한 분들이 나와서 얘기하시는데 윤정원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얘기를 했던 걸 내가 이제 마침 또 메모를 해놨는데, 더욱이 1996년부터 2009년간 전 세계 인공 임신 중절 추이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인공 임신 중절을 합법화한다고 낙태율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처음에야 약간 가시적인 증가 현상이 눈에 띄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낙태율에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 읽으면서 좀 엄청 다양한 얘기를 하시거든. 여성의 몸에 관해서도 얘기하시고 생리부터 낙태까지 엄청 다양한 얘기를 하시는데, 이 책도 나중에 한번 리뷰할 기회가 있으면 이 책을 꼭 리뷰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아직 다 읽진 않았거든. 근데 그거 당연한 얘기인데, 이거는 처음에야 당연히 그지. 불법이었다가 그게 합법이 아니게 되니까. 되었을 때 합법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긴 한데, 그지. 합법이라는 단어도 좀 그렇긴 한데. 비범죄화라고 표현하는 게 난 좋을 것 같긴 해. 그래. 비범죄화가 되니까 통계에 잡히는 게 더 많아지기 많아질 때문에. 수는 있어. 근데 낙태라는 게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몸에 생기는 그 영향을 생각했을 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년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회 상황을 봤을 때 법 개정은 이미 물 건너간 일이기 때문에 당장 내년이 됐을 때 발생할 현상? 크게 달라질 건 없다. 지금 현재로서도, 그러니까 이미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나고 나서 처벌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효력은 있는데, 검찰 측에서는 이제 일은 해야 되잖아. 그들이 하는 게 그건데, 법이 있으면은 그 법에 맞춰서 기소를 하는 게 그 검찰의 임무기 때문에 기소는 하되 이제 재판부에서 전부 다 무죄 판결이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법 조항으로 봤을 때는 혐의는 있어, 현재 법 상태로선. 다만 이게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얘를 죄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재판으로 넘어간 것들은 전부 다 무죄 판결이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년이 되더라도 그렇게 크게 달라질 거는 없을 거다. 현재와. 현재와.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오늘 얘기할 주제는 그거잖아. 이전까지 있어왔던 낙태죄가 영국상으로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다고는 하지만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법이라기보다는 단지 여성이 아이를 낙태했을 때 그것을 처벌하기 위해 있는 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 낙태죄와 태아상해죄를 비교하면서. 이 태아상해죄 얘기도 지금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뉴스 페이지를 보다가 어떤 뉴스 하나를 봤지. 그지? 임산부 배에 발로 차도 태아상해죄 아니야. 이유는? 하는 제목이 딱 있길래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그냥 바로 호다닥 들어가 봤지. 그랬더니 그랬더니 임산부를 폭행해서 태아가 사망하거나 다치더라도 태아에 대한 살인이나 상해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데 이 이유가 태아를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낙태죄는 그동안 왜 있어 왔는가? 이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근데 결론은 이게- 그겁니다. 근데 네, 이게 정말 웃긴 게 낙태 존치론자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 낙태는 살인이다. 태아도 생명이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처음부터 태아를 생명으로 보고 있지 않았어. 그게 골 때리는 거야. 그니까 이게 얼마나 모순적이야. 일단 낙태 존치론자들이 얘기하는 말이 법적으로 봤을 때도 일단 말이 안 되고 법원에서 낙태죄는 처벌을 하는데 태아 상해죄는 또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모순이고. 그러니까 그 두 법이 일관성 있게 둘 다 태아를 생명 사람으로 본다든지 아니면 안 보든지 했으면은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아. 이쪽에서는 사람으로 보고 이쪽에서는 사람으로 안 보는 이게 말 그대로 모순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낙태죄에 관련된 글을 쓴 좋은 사이트를 발견했지. 고함20이라고. 사실 나는 그것도 약간 좀 웃기다고 생각을 했거든. 낙태를 했는데 애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왔어. 그래도 낙태죄를 처벌한다는 것.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낙태죄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낙태를 했을 때 아이가 살아있더라도 일단 낙태죄는 처벌을 받는다는 점. 그럼 낙태죄는 도대체 무엇을 처벌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가? 결국에는 여성이 자신의 그런 재생산권에 대해서 자신의 권리를 발휘하는 거를 법적으로 처벌을 하는 거잖아. 자신의 재생산권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여성에게 제대로 된 재생산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거지, 지금 한국의 법은.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낙태를 했는데도 태아가 살아있을 경우에도 낙태죄가 성립한다는 것 자체가 또 너가 언급한 것처럼 태아의 생명권 따위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단지 그 여성이 낙태를 행했냐 자체에 중점을 둔다는 거잖아. 그지. 태죄가 적용되는 순간이 여성이 낙태를 결정하고 그 여성의 결정에 따라서 뱃속에 있는 태아가 나오는 순간 낙태죄가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분리가 되는 순간. 결국 그러니까 여성이 태아를 몸 밖으로 빼내는 순간이란 얘기는 결국 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낙태는 살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낙태는 살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낙태죄가 성립하는 순간이 태아가 자궁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몸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태아가 몸 안에서 죽었거나 아니면 밖으로 나왔을 때 죽었을 경우에 이제 그 낙태죄가 성립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 낙태 생명권, 존치론자들의 소위 말에 말하는 따르면. 그 생명권 운운할 거면은 그래야지. 근데 법 자체는 이미 태아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었고 단지 여성이 낙태를 행하였느냐 안 행하였느냐 그것이 실천으로 이어졌는가 안 이어졌는가가 중요한 거잖아. 결국 정말 낙태죄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 여성의 재생산권을 억압하는 법이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출산을 할지 말지에 대한 선택은 본인이 갖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낙태죄는 결국에는 여성을 중심으로 여성을 중점으로 처벌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법이고 여기에서 태아의 생명권이라든지 태아가 생명이다라는 생각은 법에서는 제외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